뇌는요 24시간 일을 합니다. 피로가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한 대 피우거나, 머리가 그렇게 되면 사뿐한 기분 때문에 상쾌해진 것 같다 그러지만 실제로 그것은 내 피로가 쌓이는 것이지 풀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피로라는 것은 그러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지식인사의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섬마을이라고 홍천에 예방의학 마을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세로토닌 문화원이라고 NGO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90년대 미국의 뉴 잉글랜드 프론티어 사이언스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아이비리그, MIT, 하버드, 예일 이런 그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그 그룹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리포터가 뇌과학에서는 제일 앞서가는 리포터로 나도 그걸 아주 즐겨 읽는데, 거기서는요 달라일라마 경을 매 2년마다 한 번씩 초청을 해가지고 온갖 검사를 다 합니다. MIT도 하고 CT도 찍고 다 하고 인터뷰도 하고 일주일 동안 그래 이제 보내는데, 참 이상하게 우리가 이 명상을 하면은 구대상 피질이 있는데 거기가 개인의 욕심 센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요것이 채워지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도파민 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도파민은 기분이 좋을 때, 우리 축구선수 한 골 팍 넣을 때 막 와! 하는 그게 도파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할 때는 굉장히 이타적으로 됩니다. 명상을 하면은 그 부위가 굉장히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위가 굉장히 약해진다는 말은 욕심이 적어진다. 개인 사역이 적어지고 이타적으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 기저절의 스님들이 명상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이타적이 돼야 되니까. 그 달라이라마 경의 명상을 그 사람들이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모셔가지고 그 검사를 다 하니까 참 이상한 일이, 이 명상을 안 할 때도 이 경은 명상을 할 때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해도 잘 안 일어나는데 이 양반 안 해도 그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참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저거 티베트에 가서 네가 스님들 한번 봐라. 그런데 티베트에 간 거예요. 이 미국 그 젊은 이 우울을 메고 가서 달라이라마 친서를 보이고 원장한테 그래서 이게 명상 잘하는 스님을 몇 번 초청을 해달라 그랬더니 지나다니는 붉은 옷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한번 해봐라. 37명인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달라이라마 경 랩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도대체가. 이게 명상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다. 그러니 그 사람들 보면 욕심이 전혀 없거든요. 그게 미국의 기업이라는 것은 되게 경쟁적이잖아요. 같은 입사 동기 중에도 막 월급 차이가 몇백 배씩 그렇게 나는 경우도 그렇게 있으니까 이 미국의 회사 분위기가 되게 경쟁적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을 모험을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좀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하니까 이 회사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살벌하고 경쟁적이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은 그 명상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상이라는 것은 동양의 신비가 아니고, 미국 사람들 그때까지는 이거 그냥 동양의 그 한 종교적인 의식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증명된 과학이다. It's a proven science. 그 그룹이 발표를 한 겁니다. 들어가는 후에 이제 미국에 명상이 확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기업에서도 보니까 이걸 그전에는 그렇게 이리 모함도 하고 그렇게 하던 그 분위기가 오히려 이제 협력적으로 코어퍼레이션이 되고, 이렇게 이제 회사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되고 회사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래서 참 이게 미국 사람들은 그걸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인드풀니스 그러면은 미래도 과거도 아니고 오직 현재에만 집중하는 그런 것을 이 사람들은 이제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걸 이제 미국에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이 다 이제 그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명상을 해보니까 확실히 회사 전체 분위기가 좋아지고 평화적으로 되고 하모니가 되고 조화가 잘 되고 이제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의 기업들은 그렇게 하니까 실제 여기에 욕심센터가 기능을 안 하는 겁니다. 명상하는 동안이라도 이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게 욕심이 없어지죠. 그 욕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미국은 오히려 그런 그 인류 기업에서 명상 부업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사람들 처음에는요 어떤 생각을 다 했냐면 집에서 가서 하사를 해보니까 이게 뭐 전혀 안 나오는 거야 이게 기계가 고장이 나는 줄 아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고장이 것도 아니야. 그래서 아주 참 미국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참 아주 깜짝 놀랐다 하는 그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현대 도시들의 필요는 왜 제일 심하냐면 첫째는 창의적이라야 되거든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창의적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필요해졌는데 이게요. 내 필요는 그러면은 창의적인 일을 하는 내가 주의 집중을 탁 해서 하고 있는 그럴 때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그런 창의적인 일이 아니고 소위 잡념을 하고 있을 때 머리가 멍청하고 요즘 멍 때린다 하나 모르겠어 그런 그 상태 좀 졸릴 때라든가 또 술을 한 잔 먹고 허글허글 그러고 집으로 들어갈 때라든가 이제 그렇게 좀 루스해질 때 그때 오히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이제 묻죠. 그거 해필이면 내가 주의 집중을 해서 요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럴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탁 떠올라서 이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뭐 그럴 때도 물론 있죠. 그러나 사실은 머릿속에는요. 여러 가지 회로가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거 좀 풀어야 되는데 이게 안 풀려. 그러니까 뭐 너무 그렇게 아주 휘날리니까 이거 약간 밀어넣고 그리고 거의 이제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뭐 무슨 계기로 이게 탁 떠올라요. 그러고 이제 참 해결의 실머리가 딱 떠오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러한 뇌 모드가 있을 때 우리가 이 DMN이라고 그런다. Default 모드 네트워크. 이게 DMN은요, 우리가 이제 주의 집중을 해서 일을 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내가 다른 엉성한 연구를 할 때, 가령 내가 공부를 하다가 말고 화장실에 간다. 그 화장실에 가는 동안에는 자기 이상한 생각을 올치하게 얼마나 불러서 술 한잔 할까, 아침에 그 녀석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이제 뭐 그런 데서 잡념이 있죠, 잡념. 근데 이상하게도 잡념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뇌과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 DMN 하는 거는 그렇게 내가 주의 집중을 해서 책상에 탁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아닙니다. 오히려 엉성한 시간에 그럴 때 뇌 회로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뇌는요 24시간 일을 합니다. 뇌는 뭐 자는 동안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꿈을 꾸는 것도 내가 일하는 거고요. 또 자는 동안에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도둑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데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DMN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그 뇌 활동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거의 뇌의 한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DMN은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뇌 에너지의 거의 한 80%를 쓴다. 뭐 이렇게 지금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뇌가 필요하다 하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DMN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최근에는 DMN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젊은 학자들이 많이 내놓는데 그중에 참 놀라운 것은 그때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그때 떠오른다는 겁니다. 왼쪽에 책상에 엎드려 가지고 끙끙거리고 있을 때는 막상 안 떠오르더니 화장실에 가는데 갑자기 맞아 하고 뭐 일이 떠오를 때가 있는 그때가 DMN이 활동할 때입니다. DMN이 활동을 할 때는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다. 전혀 엉뚱한 시간이 아니다. DMN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참 필요하다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제 DMN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아는지만 DMN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DMN이 정말 휴식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뇌 피로가 오면은 이 휴식을 잘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완전히 쉬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완전히 일하는 상태도 아니고, 그게 그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가벼운 일을 시키는 겁니다. 큰 스트레스 없이, 큰 생각 없이도 할 수 있는 일. 어떤 일입니까? 예를 들면 뭐 정원에 물 주는 거, 밭 좀 청소하는 거, 집안에 뭐 책 정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아주 가벼운 일을. 그렇게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DMN의 휴식을 주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대체 학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실에서 오후 한 30시 되면 정말 필요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커피를 마시거나, 안 그러면 청량 음료를 마시거나, 담배를 한 대 피우거나, 이제 그렇게 하던데, 그것을 소위 가성 피로라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피로하다고 느끼는 것이지, 실제로 피로는 아니다. 그렇게 해서 피로가 풀리지는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은 피로가 축적이 되는 겁니다. 내가 머리가 그렇게 되면 잠시라도 사뿐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사뿐한 기분 때문에 뇌 피로가 많이 풀리고 상쾌해진 것 같다 그러지만 실제로 그것은 뇌 피로가 쌓이는 것이지 풀리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진짜 피로라는 것은 그런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도 그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할 때보다는 가벼운 태스크를 하고 있는 데가 오히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것도 이제 휴식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이제 필요할 때는 오히려 가벼운 테니스를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이제 그렇게 할 때 정말 이게 피로가 풀리지.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우리 기분이지 실제로 피로가 가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피로가 오히려 쌓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령 바카스 같은 거 그걸 먹으면은 진짜 피로가 오히려 쌓이는 겁니다. 그게 마치 피로가 씻기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 피로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 그게 피로가 아니고 그래 피로감이야. 피로하다고 느끼는 정도지. 실제로 생리적인 피로하고는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좀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좀 상쾌한 물질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본적인 피로가 회복이 되거나 그렇지가 않다. 그거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피스풀하게 되려면 부교감 신경이 흥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교감 신경이 흥분이 되어 있는 동안은 내가 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DML을 할 때도 화단 같은 거 정리를 하고 화단에 물을 주고 가드닝을 좀 해라. 그래도 신경을 쓸 게 없거든요. 그런 거 할 때는요. 그게 이제 휴식이 된다. 이 바쁜 사람들을 갑자기 가만히 쉬라 그러면 그게 굉장히 노동입니다. 못해요,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한 일감을 주되 스트레스도 아니고 경쟁도 아닌 그런 뉴트럴한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행도 많이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가 처음 하는 경험들 아닙니까? 내가 아프리카에 갔다. 처음 하는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스럽고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막 내가 지적인 무슨 그런 것을 동원을 하고 그런 것은 아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지적인 만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이제 정말 가벼운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힘든 거 말고 그렇게 태릉 운동선수촌 같은 그런 운동이 아니고 아주 기분 좋은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게 그 사람들은 굉장히 호흡법을 중요시합니다. 인도는 고행을 하면 득도를 한다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보면 정말 넘어지면 죽을 것 같은 귀신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 젊은 이 청년도 6년 동안을 고행을 해서 그래서 참 죽음을 무릅쓰고 했는데도 이게 108번뇌 중에 하나도 안 없어지는 거야 이게. 이 소용이 없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거기 나무 아래 있는데 그런 소리를 쉬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 한숨 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한숨 쉬면 굉장히 편안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듯이 숨을 그렇게 쉬니까 야 이게 바로 도라기 땅아리다 이게. 호흡법을 굉장히 중시하게 이렇게 되는 건데 거기도 보면은 탐정 영화 보고 긴장이 돼 있을 때 정말 손에 땀이 막 날 정도죠. 그래 거기 이제 무사히 끝나서 그러고는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그동안에 숨을 못 쉬거든요. 그래서 한숨이 쭉 나오면서 이게 풀리는 거예요. 생리적으로. 그게 시작으로 그 26살 난 그 우리 인도 청년을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부처님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학술적으로는 그게 진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호흡을 천천히 하면은 그 자체가 부교감 신경이 흥분이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호흡은요. 빨아당길 때는 굉장히 교감 신경이 흥분이 됩니다.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가고 내쉴 때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그렇게 교감 활성화할 때는 빨라지고 호흡이. 내쉴 때는 좀 길어지고. 보통 우리가 1분에 한 12회 정도 호흡을 하는데 명상 호흡 보면 1분에 대충 한 2번도 하고 3번도 하고 굉장히 느려집니다. 호흡 전체가.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평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